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이 쓰신 자서전의 원고입니다. 제가 복지관, 도서관, 대학교,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께서 글을 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로 책도 제작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글을 쓰신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해서 글을 쓰신 분들의 글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야맹증을 알게 된 계기. 내가 밤에 빛 없이는 안 보인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이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면 방을 나서서 마당을 걸어가야 했는데 나는 화장실을 한 번에 잘 찾아가지 못했다. 나는 조금 갈팡질팡하다가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었다. 1960년대 내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는 밤이 되면 가로등이나 전기 불빛이 없어 아주 칠흑 같은 밤이었다. 화장실을 갔다가 방으로 돌아올 때는 방문 창호지에 비치는 방 안의 작은 호롱불 빛을 보며 방을 잘 찾아갔다. 그때 내가 밤이 되면 빛 한 점 없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해가 진 후면 밖을 돌아다닐 수 없었다. 동네 아이들과 놀 때에도 낮엔 잘 놀다가 해질녘쯤 뒷동산에서 놀게 되면 나는 같이 놀기가 힘들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뒷동산은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서 돌아다니기가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뒷동산 근처에서 머뭇거리며 서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럴 때는 아이들과 마음껏 놀 수가 없어 참 불편했다. 내게 야맹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버지는 눈에 좋다는 여러 것들을 먹였다. 지금이야 비타민 A가 함유된 당근이나 시금치 등을 섭취하면 야맹증에 좋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어디서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의 간이 야맹증에 좋다는 말을 들었는지 내 야맹증을 고치기 위해 동물의 간을 구할 수 있을 때마다 틈틈이 구해왔다. 하지만 그때는 동물의 간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시절이어서 주로 명절 때 소나 돼지의 간을 구해와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몸에 잘 받지 않는지 나는 잘 먹지를 못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내 야맹증을 고치려고 억지로 먹여서 나는 간신히 삼키듯이 먹곤 했다. 한 번은 간과 다른 고기를 먹게 된 적이 있었다. 옛날엔 쥐고기를 먹으면 밤에 잘 보인다는 미신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쥐고기를 구해와서 나에게 먹이려고 했다. 그 사실을 몰랐던 나는 그냥 먹기 싫어서 억지로 고기를 먹여도 계속 뱉어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화를 내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고기가 간이 아닌 쥐고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도망쳐 나왔다. 나는 쥐고기가 먹기 싫어서 집 밖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너무 추워서 길 근처에 창고 같은 보리집이 있어 들어갔다. 밖에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도 꼭꼭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 그곳에서 밤을 지새운 기억이 있다. 어릴 적 놀이들. 1960년대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 전쟁 직후 베이비붐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구가 갑자기 확 늘었고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그 아이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받게 했지만 내가 다니던 학교는 그마저도 교실이 모자랐다. 기존에 있던 학교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은 단층 목조 건물이었고 교실이 8개밖에 없었다. 결국 학교는 새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새 건물을 짓기로 했다. 많이는 못 만들고 2교실만 더 만들기로 했고 부지가 넓지 않아서 2층 건물로 짓게 되었다.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기자재들이 필요했는데 그 기자재들을 싣고 차가 들어올 길이 없었다. 그래서 차는 학교랑 조금 떨어져 있는 하천을 따라서 올 수 있는 데까지 왔고 그곳에 기자재들을 내려놓고 갔다. 그러면 전교생들이 학교까지 벽돌을 날랐다. 그 당시에는 가방이 아니라 보자기에 책을 넣고 다녀서 학생들은 그 보자기에 벽돌을 넣고 날랐다. 3km 정도 되는 거리를 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학년별로 벽돌 개수를 나누어서 나르며 교실을 짓는 것에 힘을 보태었다. 이런 일들은 특활 시간을 이용해서 했는데 특활 시간에는 벽돌을 나르는 것 외에도 정부에서 정책으로 내려오는 지시사항들을 이행했다. 여름철이 되면 특활 시간에 학생들이 산에서 송충이 잡기를 했다. 그 시대에는 산림녹화가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었는데 사방사업을 해서 산에 심어놓은 나무들의 잎을 송충이들이 갉아먹지 못하게 학생들을 동원했다. 아이들은 송충이를 잡기 위해 깡통을 준비하고 송충이를 잡는 집게도 직접 만들어서 준비했다. 나도 그렇게 해서 송충이를 잡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며 산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개울에 가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했다. 비가 안 와 개울에 물이 없을 때는 학교 근처에 농업용수로 물을 받아둔 저수지 같은 곳에서 놀았다. 그곳은 그냥 맨 땅에 물을 받아놓은 곳이라서 놀다 보면 주변은 온통 흙탕물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좋다고 계속 놀아서 나중에는 눈병이나 피부질환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때는 그걸 모르고 자주 놀았었다. 겨울이 되면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난로를 틀었는데 난로의 연료는 장작이나 솔방울이었다. 학생들에게 집에서 장작을 가지고 오라 하기도 했고 아니면 특활 시간에 다 같이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워왔다. 교실의 교탁 및 마룻바닥에는 뚜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뚜껑을 열면 아래 아이가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에 학생들이 주워온 솔방울을 보관했다. 그리고 당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바구니에 솔방울을 퍼서 난로 옆에 놓고 난로가 식을 때마다 솔방울을 넣었다. 겨울철 난로 위에는 항상 도시락이 쌓여 있었고 난로 근처에 앉은 학생은 아래에 뜨거워진 도시락을 맨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런 옮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맨 아래 놓여있는 도시락에서 그 당시 주 반찬이었던 김치 익는 냄새가 교실에 진동했다. 내가 어릴 때는 식량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으로 분유를 나눠 주었다. 나중에 가서는 옥수수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었다. 보통 빵은 학생 수보다 넉넉히 주문했고 남는 빵들은 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 더 주었다. 그때는 각 학교마다 운동 종목을 하나 육성했는데 우리 학교는 핸드볼부였다. 핸드볼부를 하는 학생들은 훈련을 마치고 옥수수빵을 하나씩 챙겨서 집에 갔다. 그 옥수수빵이 그때는 그렇게 맛있어서 그걸 먹기 위해 학생들은 운동신경이 없어도 핸드볼부에 들어갔다가 다쳐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나도 한 번인가 핸드볼부에 들어갔다가 골키퍼를 했는데 힘세고 운동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던지는 공에 한 방을 맞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었다. 나는 공을 맞은 그날 옥수수빵 하나를 받고 집에 왔다. 어릴 적 내가 다녔던 그 학교는 20년 전에 폐교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목조 건물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 책 보자기로 벽돌을 날라지었던 2층 건물은 남아있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 외지에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 요양차 공기 좋은 곳에 내려와 산다고 해서 그 학교 부지 전체를 사서 2층 건물에 살고 있다고 했다. 지금 가서 운동장을 둘러보면 그리 넓지 않아서 나는 그 당시에 운동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400명의 학생들이 운동회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과 장사꾼들도 오고 운동장에는 1000명 정도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정말 의문이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배웅하는 행사도 교문과 교문 주위 운동장에서 했었다. 400명 가까이 되는 전교생이 교문에서부터 길 양옆으로 줄을 지어 도열을 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선생님한테 안녕히 가시라고 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며 넓게 보이던 그 공간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냥 큰 마당 정도로 보였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